일단 이제 요구사항을 먼저 한번 쭉 볼 건데, 자, 여러분들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구사항 파악이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구사항을 이렇게 전달받았을 때 이것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어봐야 돼요. 이 요구사항을 한 사람한테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나 내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물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모델링을 아무리 잘해도 만들어달라는 사람이 이거 아닌데? 라고 하는 순간은 다 엎어야 돼요, 이거. 자, 그래서 모델링 수업에서는 일단 저희가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직접 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어쨌든 한번 해봅시다. 자, 회원이 필요하겠죠, 회원. 그러니까 회원 가입하고 그러려면 회원 정보를 우리가 저장을 해둬야 이 회원의 정보를 잘 가지고 있다가 뭐 로그인 시도하면은 정말 우리 회원인지 검색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뭐 공지사항이나 이런 게시물 보여줄 때 회원의 그 어떤 닉네임 같은 것도 보여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약간 뭐랄까 보면은 딱 감이 오거든요. 뭐를 해야겠다라는 게 물론 처음에 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주로 모델링을 할 때 개별적인 개념 단위로 생각하시면은 대강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원과 게시물은요 서로 관련이 있지만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그죠? 회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게시물이라는 개념이 따라다니는 게 아니란 뜻이죠. 그죠? 쉽게 생각해서 이 회원이 게시물 관련된 기능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회원은 채팅도 할 수 있고요. 그죠? 회원은 주문도 할 수 있고요. 회원은 뭐 할 수 있는 게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회원이랑 게시물은 뭐 비즈니스 관계로 뭔가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이렇게 회원의 정보에 반드시 게시물의 정보가 들어가야 된다, 게시물의 정보에 반드시 회원 정보가 들어가야 된다,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잘 모르겠으면 이런 개별적인 개념 단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생각했을 땐 개별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섞여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놓치기 쉬운 거는 정교화를 통해서 해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여기서 딱 볼 수 있는 게 회원, 게시물, 그리고 이 게시판이랑 게시물은 이게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죠? 게시판, 게시물. 자, 그래서 뭐 개별적인 개념 단위를 생각하라고 했는데 게시판이랑 게시물은 조금 애매하다 이거예요. 이게 뭐 서로 한 개념을 이루는 두 가지 속성인 건지 아니면 두 개를 따로 봐야 되는 건지, 이런 거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눈치껏 직관적으로 봤을 때 해결이 안 되면 뭘 봐라? 이제 관계를 봐라. 관계 또는 정교화, 이제 이걸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자, 게시판이랑 게시물이 게시판에 종속되는 개념이잖아요, 사실. 왜 그런 거냐면 자유 게시판에도 게시물이 있고요, 공지사항이라는 게시판에도 게시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게시판이 게시물보다 좀 더 큰 개념이죠. 상하 개념이죠. 게시물이라는 건 게시판이 존재해야 거기에다 게시물 계속 쌓을 거 아닙니까? 그죠? 부모 자식 관계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게시판이 1대 n 관계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두 개는 따로 이렇게 테이블을 따로 놔야겠죠. 관계라는 게 어쨌든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게시물은 뭐로 이루어졌다, 이거 다 속성 얘기입니다. 속성. 그죠? 게시물이라는 테이블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데이터를 쌓아야 되는데 그 데이터들, 이 데이터 구조 하나의 개념이 어떤 속성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게시물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제시를 했죠. 이대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셔야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제목, 내용. 여기 안 나온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 나온 정보가 있습니다.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뭐냐면 저희 근데 제목이랑 내용을 게시물로 한다고 하셨는데 제목은 몇 글자 정도면 될까요? 내용은 얼마나 하면 될까요? 라는 걸 물어보지 않고서 알 수가 없죠. 이거는. 내 임의대로 100글자라고 했다가 고객이 이거 200글자씩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면은 뭐 고객한테 왜 그때 안 알려줬어요 따질 거예요. 그럼 고객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 요구사항을 최대한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요거 물리적으로 뭔가를 만드시기 전에 그래서 항상 이걸 통해서 계략적인 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전에 아까 대략적으로 개념 몇 개 이렇게 우리가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웠죠. 게시판도 있고 게시물도 있고 회원도 있고 게시판, 게시물. 그 다음에 어디 있지? 계속 볼게요. 그 다음에 뭐 댓글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자, 그럼 댓글이라는 것도 새로운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또 파악을 해보시는 거죠. 이 댓글이라는 게 게시물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건지, 게시물이라는 개념이랑 같이 가면 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가야 되는 건지. 이거를 제일 파악할 때 좋은 게 1대 m이냐 뭐 m 대 n이냐 관계를 따지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관계 다 나와 있죠. 여기. 한 게시물에 여러 개의 댓글이 작성이 가능하대요. 그러면 일단 1대 m은 확실하죠. 근데 만약에 하나의 댓글을 여러 개의 게시물에 공유해도 됩니까? 뭐 이런 거는 상식적인 선에서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궁금하면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게시물이랑 댓글이 1대 m이냐?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게시판이라는 개념을 익숙하게 다 알고 있어서 하나의 게시물에 댓글이 여러 개 달릴 수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개의 게시물에 한 댓글을 공유할 수는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 이 요구사항을 받았을 땐 몰라요. 그 어떤 테이블 간의 관계는 그 만들어달라는 사람의 만들어달라는 그런 뭐죠? 그 요구사항에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도 질문을 하면 참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근데 뭐 이제 사실 뭐 하나의 댓글이 여러 게시물에서 계속 나타나는 건 이상한 거니까 여기서 1대 m이라고 확실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 뭐 좋아요라는 게 있대요. 그렇죠? 좋아요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되게 어려운 축에 들어가요.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서. 좋아요 수를 보시면은 그냥 이 좋아요 그러면은 게시물에 좋아요를 다는 거니까 게시물에 뭐 좋아요라는 컬럼 하나 놓고 1씩 증가시켰다가 감소시켰다 하면 되겠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한 게시물당 하나의 좋아요만 한 회원에 체크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한 회원과 한 게시물이 동시에 두 개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복에 관한 얘기죠. 중복에 관한 얘기는 언제나 우리가 PK라는 걸로 해결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디 갔죠? 어떤 회원을 가리키는 식별할 수 있는 값과 게시물을 가리킬 수 있는 값, 이 두 개를 묶어서 PK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복합 PK 개념을 여기서 떠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안 떠오를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걸 여러분들이 많이 해봐야만 알아요. 이거를 이론적으로만 하면 안 되고 무조건 만들어보고 내가 만들어봤는데 좀 이상하게 만들면은 불편한 점이 생기거든요. 그걸 깨닫고 다시 엎어보기도 하고 그런 그 과정이 없으면 모델링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저희가 만드는 이 모델링은 굉장히 작은 모델링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연습하기 되게 좋은 정도예요. 이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요거 좀 이제 할만하다 하면은 요거보다 좀 더 큰 거 도전해 보시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튼 댓글이란 것도 있고요. PK를 운영하려면 어쨌든 테이블 하나 또 만들어야겠죠. 좋아요라는 테이블도 이렇게 해서 5개 정도를 뽑아낼 수가 있고, 지금 이게 탐색적으로 했을 때도 이렇게 5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나는 대로 한 다음에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시면서 이 관계랑 정규화만 잘 계속 적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규화를 3정규화까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잘 해놓으시면은 한 80~90%는 올바른 모델링이 됐다라고 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정규화를 적용하다 보면. 자, 그거에 대한 거를 일단 제가 같이 좀 만들기 전에 참고자료로 올렸거든요. 자, 요거는 그냥 누르시면 안 나오고요. 컨트롤을 해서 새 창으로 여셔야 나옵니다. 자, 일단 4번까지의 과정을 정규화를 적용하는 그 과정 한번 적어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예 그냥 통째로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면. 그럼 여기에 이제 1정규화 위반한 거 보이시죠? 요거 1정규화 해결하면, 적용해서 해결하면은 이렇게 행으로 도메인 이렇게 겹치는 거를 행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회원 번호를 만약에 PK로 쓴다라고 하면 PK가 겹치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복합키로 잡은 거예요. 자, 근데 이 회원 정보는 이 회원 번호에만 종속이 되고, 이 게시판 정보는 게시물 번호에만 종속이 되니까 이게 이정규화 위반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원이랑 게시물 분리하는 거죠. 이정규화 적용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댓글도 보시면은 댓글이랑 그러니까 댓글에 관한 정보 있죠. 댓글을 작성한 사람, 댓글을 작성한 작성일, 그죠? 이거랑 이 게시물 번호 있죠. 이 게시물 번호. 이 회원 번호는 이제 FK로 돌아선 거예요. 더 이상 얘는 복합키가 아니라 얘는 그냥 FK 포린 키고 얘만 이제 프라이머리 키로 만드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댓글이랑 이 게시물 번호랑은 또 직접적인 관련이 없잖아요. 이거 역시보다 정규화 위반이죠. 자, 그래서 댓글도 따로 빼야 돼요, 이렇게. 근데 뺄 때도 어떻게 빼요? 이렇게 빼면은 1대 M 관계가 어긋나기 때문에 FK를 어디에 줘야 되는지도 이 관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빼면 안 되고 이렇게 빼야 돼요. 게시물 번호가 여기 있어야 1대 M 관계가 되겠죠. 왜냐면 FK가 중복이 가능한 거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를 3정규화도 여기서 찾아보시면 3정규화 나와요. 그러니까 읽어보세요, 한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나와요. 정규화만 잘 따라가면. 근데 이거는 너무 제가 아예 좀 정규화하는 과정을 아예 보여드리려고 너무 디테일하게 한 거고,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은 없겠죠. 계략적으로 개별적인 개념 단위로 테이블을 쪼개시면 된다. 그리고 애매한 거는 이제 관계랑 정규화를 따져서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요거를 자, 여기에다가 작성을 제가 지금 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상 제가 뭐 작성을 완료한 것만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요 과정을 거쳐서 만든 쿼리를 올려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사의 SQL이라고 해서 올렸습니다.